자, 11주차 마지막 차시 공식법을 하는데 우리가 등식법 했죠? 그래서 공식법은 등식법에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만 보고요. 안 되면 그냥 등식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제로 문제가 전산세무 2급 정도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그 이상 감정이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쯤 되면 오히려 등식법을 이용할 줄, 자유자재도 이용할 줄 아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문제를 많이 넣어보세요. 시험자 가서 공식 까먹어버려서 문제 못 풀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복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에 들어가면 복습이 되니까요. 자, 다시 똑같이 갑니다. 판매 수량을 구합니다. 우리가 판매 수량을 구하는데 우리가 손익분기점에서 판매 수량은 BPQ라고 쓸게요. 자, 요거 위에 있는 걸 제가 손으로 다시 다 함수 볼게요. 자, 매출액은 매출액 이꼬르 변동원가 더하기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입니다. 그대로 다시 등식법에서 출발합니다. 매출액은요 수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이꼬르 변동원가는 수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원가 더하기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입니다. 자, 여기서 요 놈을 좌로 넘길게요. 그대로 씁니다. 수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 수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 이꼬르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이죠.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수량입니다. 수량이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수량이 앞으로 나오고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변동비 맞죠? 마이너스 변동비 이꼬르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입니다. 그러면 수량은 BEP, 만약 손익분기점이면 BPQ, 그럼 수량이죠. 자, 수량을 구한다면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가 분모에 들어가고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제로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쓰면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죠. 공원이익분의 고정원가 더하기 손익분기점 이익은 제로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판매 단가에서 단위당 변동비 빼고 고정비를 판매 단가 단위당 변동비 뺐다 해서 단위당 공원이익분의 고정비에서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데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 풀면요 어떻게 됩니까? 판매 가격을 물으면 못 풀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갔던 거 공식을 결국은 그냥 그대로 유도하는 과정이죠. 그죠?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을 3분 드릴 테니까 요렇게 나처럼 제가 조금 빨리 풀었죠. 빨리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찬찬히 서보세요. 서서 공식을 유도해 보세요. 알았죠? 자, 5분 드리는 게 맞겠다. 5분 드릴게요. 동영상 스톱하시고 처음부터 매출액은 변동원가 더하기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부터 출발해서 공식을 유도를 해봅니다. 5분 드릴게요.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식 까먹어도 나중에 풀 수가 있죠. 앞장 설명하면서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할게요. 대머리 회사는 이발료를 전략해주는 탈모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탈모약의 병당 판매 가격은 15원, 변동원가는 10원, 총고정원가는 만원이고 손익분기점의 수량은 묻었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외웠다면 BEPQ는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손익분기점에서 Q는 BPQ는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비도 빼고 고정비였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 공원이익분의 고정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풀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15원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가 10원, 그 다음에 고정비가 9,000원, 그 다음에 얼마요? 9 나누기 5 하면 1800병이다. 그죠? 자, 자꾸 문제들 풀면 고정비를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왜 그랬어요? 단위당 공원 손익분기점에서 단위당 공원이익과 단위당 고정비가 같죠? 결국은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눠주면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혹여 시험 문제 자기는 쉽게 낸다고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를 바꾸면 고정비는 9,000원이고 공원이익이 5원이다. 이렇게 문제는 지단을 쉽게 낸다고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공식 못 외우면 안 되죠. 아, 고정비를 공원이익으로 나눠야 되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낸다고 내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죠. 공식을 안 외우면. 그죠? 그래서 자꾸 문제 풀면 자연스럽게 공식이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공식만 외우지 마세요. 자, 공식 못 올 때 푼다고 봅시다. 자, 수량 곱하기 매출액은 수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15원 이꼬르 변동원가는 수량 Q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 10원 더하기 고정비 얼마요? 9,000원. 이익이 손익분기점이라 해서 이익이 제로죠. 그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목표이익을 주는데 목표이익은 여기다가 숫자만 더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계속해서 뭐냐면 우리가 등식법을 복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Q, 10Q니까 넘겨버리면 5Q는 얼마? 9,000원. 그럼 Q는 1,800병이 나오죠. 자,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매출액 구하는 거 공식 유도해 공식 만들어 봅시다. 그냥 똑같은 거 쓸게요. 우리가 매출액은 그냥 한번 다시 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출액 곱하기 변동 비율로 즉 변동원가를 이렇게 쓴다고 했었습니다. 더하기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열로 좌측으로 넘겨버리면 매출액 이꼬르 마이너스 매출액 곱하기 변동 비율입니다. 이꼬르 고정비 더하기 이익인데 손익분기점이니까 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매출액이 앞에 나와버리면 변동 비율이죠. 변동 비율 곱하기 매출액 맞죠? 맞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액 곱하기 변동 비율. 매출액이 공통인수니까 맞죠? 그럼 고정비 더하기 이익은 제로. 그러면 매출액을 묻습니다. BEP점의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1 마이너스 변동 비율 분의 고정비.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은 공원 이익률이죠. 분의 고정비. 이게 이제 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 마이너스 요놈이 변동 비율이죠. 매출액분의 변동비니까 변동 비율분의 고정비. 그 다음에 고정비를 공원 이익률로 나눠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아, 고정비를 수량을 구하려면 단위당 공원 이익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죠? 단위당 공원 이익. 금액을 구하려면 더 커져야 되니까 고정비를 공원 이익률로 나눠준다. 뭐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꾸 손으로 쓰세요. 알았죠? 됐습니까?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공식 풀어봤던 거죠. 공원이익은 판매량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 매출액에서 공원이익률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몇 번, 한 두세 번 요렇게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매출액 있고 변동원가 더하기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만 딱 알고 있으면 공식 까먹어도 한 번만 다시 풀어보시면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써봅니다. 자, 5분 드릴 테니까 방금 공식 유도하는 과정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써도 가시고 천천히 쓰고 난 다음에 방송 계속해서 듣습니다. 자, 계명회사 2011년도 예상 매출액이 200만원, 고정원가 총액이 60만원, 공원이익률이 40%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이랬죠. 이거 원래 이렇다는 얘기면 똑같은 얘기도 우리가 쓴다면 매출액이 얼마? 200만원인데 변동원가는 1- 변동원가는 공원이익률이 40%이기 때문에 변동 비율은요 60%니까 변동원가가 120만원 나누기 마이너스 80만원의 공원이익이죠. 맞죠? 그죠? 공원이익 고정비가 얼마? 60만원이고 지금 영업이익이 20만원인데 지금 뭘 구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놈이 요거 그대로 두고 제로가 될 때 매출액이 얼마냐는 얘기죠. 이거 엑셀에서 목표해 찾기 하면 됩니다. 그죠? 목표해 찾기 하는데 되는데 우리 그냥 지금 손익분기점 분석 배웠으니까 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 공식을 외웠다면 BP점의 S는 공원이 고정비를 뭐로 나눈다? 공원이익률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고정비가 60만원이니까 공원이익률 0.4로 나눠주시면 150만원입니다. 공식을 몰랐다면 자 매출액 이꼬르 보세요. 변동비율과 공원이익률 합치면 1입니다. 자 매출액 이꼬르 그냥 변동비율 곱하기 매출액 쓸게요. 변동비율 곱하기 매출액 변동원가를 이렇게 썼죠. 그죠? 플러스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그다음에 S 이꼬르 변동비율이 60%입니다. 0.6S 플러스 고정원가 60만원이니까 이거 넘겨버리면 0.4S는 60만원 S는 60만원을 뭘로 나눈다? 0.4로 나누면 150만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걸 외워서 이렇게 해서 풀이 하나 이거 풀이 하나 시간 별로 차이 없죠. 그죠? 얼마 더 걸립니까?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마지막 자꾸 풀어서 공식이 외워져야 됩니다. 제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시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3분 드릴게요. 다시 아까 두 문제 다시 풀도록 3분 타임 넣어놓을게요. 3분을 넣어놨는데 5분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두 문제를 풀어보시고 앞에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두 개 풀어보고 다음 슬라이드 듣도록 합시다. 자, 목표이익과 세금을 고려한 CVP 분석인데 먼저 목표이익은 우리가 매출액 이꼬르 변동원가 더하기 고정원가 더하기 이익입니다. 그죠? 그럼 목표이익은 이 이익을 줬을 때인데 이익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이익은 세전 이익입니다. 세금을 빼기 전에 이익을 줍니다. 그죠? 세전 이익을 주면 여기다가 우리가 보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변동원가 빼면 공원이익 여기서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없다고 보면 여기다가 텍스 곱하고 텍스 빼면 당기순이익이죠. 그럼 우린 지금 여기서 주는 이익은 세전이익입니다. 세전이익입니다. 세후이익을 주면 세금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 빼고도 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주면 영업이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이익을 달성하는데 판매량과 매출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익에다가 목표이익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세금을 고려해 세후 이익을 주면 달리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문제 바로 갑니다. 자, 주 개명한 컴퓨터 제조 판매사이다. 컴퓨터 한 대당 판매 가격 2,000원, 변동원가 1,200원, 고정비 16만원, 목표이익 8만원일 경우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판매량과 매출액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저는 공식을 안 쓰겠습니다. 그냥 둘 다 풀어볼게요. 자, 판매량 구하려면 어떻게, 공식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Q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2,000원.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Q 곱하기 1,200원. 플러스 고정비가 16만원. 더하기 이익이 얼마요? 8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세전 이익이니까. 그러면 세전 이익입니다. 이거는 빼보면 2000Q에서 1200Q 빼면 800Q죠. 800Q는 24만원이니까 Q는 얼마? 240 나누기 800 하면 300되다. 그죠? 공식을 안다면 BPQ는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입니까? 단위당 변동원가 1200원에서 잠깐요 주고 1200원이 아니고 됐다. 단위당 판매 가격 2,00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 1,200원, 즉 단위당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16만원 더하기 목표이익 8만원 이렇게 해서 300대 계산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매출액은 300대 곱하기 단가 판매 가격이 2,000원에서 60만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자, 그냥 판매량 안 구했다고 보고 매출액 구합니다. 매출액 S는 변동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판매 가격이 2,000원일 때 1,200원이니까 얼마? 60%죠. 그러면 0.6 변동 비율 곱하기 매출액 플러스 고정비가 얼마요? 16만원 플러스 목표이익 8만원. 그러면 넘겨버리면 0.4 S는 24만원. 그 다음 얼마요? 60만원 나오죠. 공식을 알았다면 BPS는 공원이익률이 얼마입니까? 변동비율이 60%니까 공원이익률은 1- 변동비율이죠. 비율분의 고정비 더하기 2. 그러면 이게 0.4다. 그죠? 공원이익률이 0.4 고정비 16만원 더하기 8만원 하시면 60만원 나오죠. 그죠? 이대 풀어보시고 저대 풀어보시고 자유자재로 풀어보세요. 3분짜리 하나 넣습니다. 자, 3분 뭐 하여튼 자, 어쨌든 3분 정도만에 풀어내셔야 되죠. 이대도 풀어보시고 저대도 풀어보세요. 풀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자, 목표 이익을 고려한 우리가 CVP 분석은 했는데 세금을 고려한 CVP 분석을 할게요. 볼게요. 자, 손익분기점에서는 우리가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익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있든지 없든지 이익이 제로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했는 건 우리가 목표 이익을 줬는데 세전 이익을 줬습니다. 세전 이익을 줬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이익에다가 목표 이익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후 이익을 줬다면 세금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후 기본 공식에 여기 보시면 기본 공식의 이익은 세전 이익입니다. 그래서 세전 이익으로 바꾸어 줘야 된다. 자, 볼게요. 영업 이익이 100이라고 봅시다. 100원. 그 다음에 세율이 20%라고 볼게요. 그 다음 세율이 20%면 얼마입니까? 20원. 그럼 세후 이익이 얼마? 세후 이익은 결국 1 텍스죠. 텍스가 얼마? 80원이죠. 그죠? 세후 이익이 80원이면 이 80원을 세전 이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80원을 뭘로 나눠줘야 된다? 1 텍스 세율로 나눠줍니다. 자, 80원을 1 세율이 0.2니까 바꿔주면 100원으로 되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세후 이익을 주면 세금을 고려해서 세전 이익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세후 이익을 뭘로 나눠준다? 1-세율로만 바꾸어 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문제 전혀 없죠, 그죠? 그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전 이익을 주면 기본 공식 그냥 이익을 넣으시면 되는데 세후 이익을 주면 1-세율로 나누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머리 회사는 이발료를 절약해주는 탈모약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탈모약의 병당 판매 가격이 15원, 변동원가 15원입니다. 공식 외우지 말고 풉시다. 고정원가가 9,000원입니다. 법인세율이 몇 프로? 40%를 주어졌고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27,000원을 얻기 위해서 몇 병의 탈모약을 판매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매출액을 어떻게 쓴다? 수량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변동원가는 수량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 더하기 고정비 더하기 이익인데 이익을 뭘로 줬다고요? 세후 이익 27,000원 줬으니까 1-텍스로 나누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고 제가 풀게요. 자, 3분 동안 스톱하고 풀어보세요. 풀어볼게요. 자, 수량 곱하기 수량 Q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15원 이꼬르 Q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 10원 더하기 고정비 9,000원 더하기 이익을 넣어야 되는데 이익을 27,000원을 했는데 이게 세후 이익이니까 1-T 몇 프로입니까? 세율이 법인세율이 40%니까 40% 나눠줍니다. 그럼 요거 넘기면 5Q죠. 15Q에서 10Q니까 9,000원 더하기 요놈 계산하시면 27,000원을 나누기 0.6으로 나누시면 45,000원 하면 54,000원이죠. 그러면 Q는 얼마? 54,000원 나누기 5 하시면 10800 병이 되겠죠. 그죠? 자, 세후 이익은 뭐로 나눠준다? 세후 이익은 뭐로? 1-세율로 나눈다는 것만 핵심이죠. 다른 거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자, 안전한계율과 공원이익률인데요. 공원이익률은 뭐 뒤에서는 문제 몇 문제 풀어보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문제만 볼게요. 안전한계율이 Marginal of Safety, MS 비율이라 하는데 뭐 영어 뭐 자연스럽게 익히세요. 안전한계가 뭐냐면 자 볼게요. 이게 비용수이고 이게 수익수입니다. 이게 손익분기점이라면 BEP점이라면 매출액이 여기서 더해진다면 자 이만큼의 여유가 있겠죠. 내가 매출이 떨어져서 손실나는 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 요 정도 비율이죠. 지금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안전한계입니다. 자 요 거리가 지금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량까지 요 거리를 우리가 안전한계다. 안전하죠. 그럼 안전한계율 했으니까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 무조건? 분모는 무조건 매출액이죠. 비율과 매출액은 친구라 했죠. 그래서 안전한계라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매출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느냐. 현행 매출액에서 보세요.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빼는 게 안전한계입니다. 요 놈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안전한계율이 됩니다. 보세요. 실제 또는 예상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이 실제로 요만큼 차이가 발생하면 이 차이만큼이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게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한계율 개념. 보세요.
자, 이 문제 조금 어렵겠죠? 제가 먼저 풀어볼게요. 설악산 회사의 외상 매출액이 250만원입니다. 자, 볼게요. 이것 좀 한번 써볼까요? 매출액 250만원인데, 지금 공원이익률이 30%니까 변동 원가는 얼마입니까? 70%죠. 그러면 250만원 곱하기 0.7은 175만원입니다. 그럼 현재 75만원 공원이익이죠. 맞죠? 30%니까 75만원. 고정원가가 얼마? 60만원입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 15만원이죠. 영업이익이. 그러면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안전한가를 묻습니다. 안전한가. 그럼 현행 매출액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가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BP점에 매출액을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BP점에 매출액 구하는 거죠. 그죠? 이익이 제로가 될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구하면 이거와 이거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게 핵심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은 공식 안 씁니다. 매출액은 변동 비율 곱하기 매출액 플러스 고정비 더하기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S는 변동 비율이 70%들 0.7 맞죠? 공원이익률이 30%니까 0.7S 플러스 고정비가 60만원 플러스 이익은 제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0.3S는 60만원. 그 다음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은 얼마요? 200만원입니다. 자, 손익분기점에서 매출액이 200만원인데 현재 지금 매출액을 얼마? 250만원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전한계는 현재 지금 매출액이 250만원에서 마이너스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200만원이죠. 그 다음 매출액이 현재 매출액이 얼마? 250만원 나눠주면 되죠. 현재 매출액으로 나눴습니다. BP점 매출액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현행 매출액으로. 그 다음에 얼마? 250만원 분의 50만원이니까 5분의 1이니까 안전한기율은 20%가 되겠죠. 20% 되겠습니까? 20%가 됐죠. 그죠? 자, 한 5분 정도 끼워 넣어줄게요. 조금 빨리 풀었다는 느낌이 드니까 천천히 5분 정도 여러분이 한번 이 문제 천천히 보세요. 다시 안전한계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BP점의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뺐다. 여유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의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안전한계를 뭘로 나눴다? 매출액으로 나눈 게 안전한계율이죠. 그래서 보통의 문제는 BP점의 S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죠. BPS만 구하면 한 단계 더 구해 주시면 되겠죠. 큰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앞에 문제를 푸시고요. 푸세요. 네. 자, 오늘은 손익분기점 분석에 우리가 등식법을 활용해서 공식으로 만드는 것을 배웠는데 어떠하다? 등식법으로 계속 푸시다 보면 공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식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공식이 알게 되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똑같습니다. CVP 분석은 이 PPT에 나온 문제에서 숫자만 바꿀게요. 저도 좀 편하게 문제 낼게요. 숫자만 바꿔낼 테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한 개 더 배웠는 거 안전 한계율 즉 손익분기점 매출을 초과해서 BP점의 매출을 초과해서 얼마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가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그 매출액의 부분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비율로 나타낸 거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안전한계율 문제를 한 문제 가지고 다음 주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음 12주차에 아마 이 CVP 분석 조금 어려운 부분들 다루도록 할게요. 다루고 다음 주에는 원가 추정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